집이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됐다. 2026년 세금 변화가 만든 역대급 역풍. 한국에서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이자 가족의 안식처이며 자산 형성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을 모아 집을 사고 대출을 갚고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집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집주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집이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됐다.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손해라는 시대가 오는 건가? 특히 2026년 시행 예정이었던 상속세 개정이 보류되고 보유세를 포함한 각종 부동산 세제의 강한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집주인들이 체감하는 무게는 더 커졌습니다.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세금은 무조건 오른다는 분위기. 이제는 자산가뿐 아니라 평범한 1주택자들마저도 이러다 집 때문에 인생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는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자산에서 짐으로 바뀌는 순간 그 파급력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역대급 역풍으로 이어집니다. 1. 왜 2026년 세금 변화가 이렇게 큰 충격을 만드는가? 상속세 개정 보류 결국 그대로 간다는 뜻이다. 가장 큰 실망감은 바로 상속세입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최대 주주 할증까지 포함하면 최대 60% 가까이 올라갑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2026년 개정을 통해 공제 확대, 세율 완화, 부담 완화 구조 개선 등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이 보류되면서 사실상 현행 유지로 기울었습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 1주택을 보유한 은퇴 세대는 집값이 오른 탓에 상속세 대상자가 되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즉 현금은 없는데 세금은 수억 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집을 유지할 수 없다면 결국 팔아야 한다는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보유세 인상 기조 집값과 무관하게 세금이 오른다.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뉩니다. 2026년부터 정부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과세 표준 재조정 공정 시장 가액 비율 변화세율 조정 등의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이것입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보유세는 떨어지지 않는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무조건 따라 오른다. 전세는 빠지고 월세는 흔들리고 매매는 침체인데 세금만 올라가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 고령층까지도 버거움을 호소합니다. 부동산이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이라는 특성. 집은 자산 규모로 보면 크지만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말은 세금은 매년 나가는데 그 세금을 감당할 현금이 별도로 없다는 뜻입니다. 가령 은퇴한 60대 어씨가 공시가격 12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보유세만 30만 50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연금 노후자금으로 버티는 사람에게는 이 세금 자체가 큰 부담입니다. 즉, 소득은 줄었는데 보유세는 늘었고 상속세는 그대로다. 집은 가치가 큰 만큼 유지비도 큰 자산임을 많은 사람이 뒤늦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왜 집이 자산에서 짐으로 느껴지는가? 세금이 집값 상승보다 더 빠르다. 과거에는 집값 상승이 보유 부담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집값 상승 둔화, 거래 절벽, 금리 문제, 세금 인상.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부동산 보유의 순이익이 사실상 줄어든 상황입니다. 집값 1억 오르면 뭐합니까? 보유세 건보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감소 양도세 구조로 실제로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언젠가 팔아서 해결한다는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 한국은 오랫동안 나중에 팔면 된다는 전략으로 자산 관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냉정합니다. 고령층 주택 매도 증가, 매수 수요 감소, 대출 규제, 높은 금리, 인구 감소. 즉, 집을 팔고 싶어도 원하는 가격에 팔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세금 때문에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시장에는 매물이 쌓이고 가격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부담은 현재, 혜택은 미래라는 불균형. 세금은 현금으로 즉시 나갑니다. 그러나 집을 팔 때 얻는 차익은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부담은 현재형.
보상은 미래형. 이 불균형이 커질수록 집은 짐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3. 자산 전문가가 말하는 2026년 이후 부동산 대응 전략. 2026년 세제 변화는 집주인에게 불리한 방향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집을 모두 팔아야 한다는 극단적인 조언은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략적 선택입니다. 1주택자는 현금 흐름 중심으로 자산 구조 재정비. 1주택자는 보유 전략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부담이라면 다음의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을 줄여 매달 현금 흐름을 확보. 불필요한 지출 정리. 연금 배당 주채권 등 안정적 현금 흐름 자산 확보. 주택의 면적 지역을 조정해 보유세 최소화. 즉, 집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다주택자는 세금 시뮬레이션 후 정리 순서 결정. 다주택자라면 무조건 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공시가격이 빠르게 오를 지역. 임대 수익률이 낮은 곳. 수요층 감소 지역. 상속세 부담이 큰 고가 부동산. 이런 자산을 우선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령층은 상속 대비 전략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상속세 개정이 보류된 이상 고령층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 공제 구조 파악, 사전 증여 타이밍 계산, 상속 대비용 현금 유동성 확보, 부동산 비중 축소 및 분산. 상속세는 내일 준비하면 늦는 세금입니다. 늦을수록 부담은 커집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세금을 줄일 방법은 존재한다. 많은 사람이 모르지만 보유세는 집 자체의 특징보다 과세 기준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 감면 대상 요건, 고령자 공제, 장기 보유 혜택, 공시가격 조정 이의 제기,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이런 전략적 조정만으로도 부담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4. 결론 집이 짐이 되지 않게 하려면 전략이 필요하다. 2026년의 세금 변화는 분명 집주인에게 역풍입니다. 상속세 개정 보류, 보유세 인상 기조, 경제 침체까지 모든 요소가 부동산 보유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은 여전히 한국 자산 구조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집 자체가 아니라 집을 둘러싼 전략이 부재할 때 집이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금은 정확히 분석해야 하고 현금 흐름은 반드시 만들어야 하며 상속 대비는 미리 준비해야 하고 부동산 비중도 시대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집은 전략이 있을 때 자산이 되고 전략이 없을 때 짐이 됩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보유냐 매도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유하고 어떻게 매도할 것인가가 핵심 전략이 됩니다.